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볼게요.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의 일종인 볼레로 프로젝트와 트레이드 카드 결제 시스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잘 안 쓴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볼레로 프로젝트, 트레이드 카드.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중앙일괄 등록을 말을 하는 것이고, 트레이드 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 결제를 할 때 어떤 신용장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게 뭔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볼레로라고 하는 것은 종이 선화증권을 대체하기 위함이에요. 종이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었죠.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종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린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실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물품은 도착을 했는데 선화증권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대금 그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트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장을 대체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목적 자체가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하죠. 볼레로는 종이선화증권을 대체한다, 트레이드 카드는 신용장을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선화증권을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건데라 물어보면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중앙일괄 등록 기구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여기에다가 서류를 전달하면, 송수신을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얘는 자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서버 같은 데다가 서류를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면 그거를 확인해서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종이선화증권은 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용장 대체하는 트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뭐냐면은 자동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동 심사. 얘는 자동이 아니었죠.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한 결제. 그리고 은행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는 심사를 하는 게 은행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 심사하기 때문에 역할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제시되는 그 서류 자체가, 형식 자체가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인 서류 형태로 오는 것이지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카드에서는 자동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을 대폭 완화시켰다. 인하라는 표현보다는 대폭적으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속하게 결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든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 얘기하고 있네요. 볼레로 같은 경우는 선화증권 등 수출입 관련 선적 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데이터의 중앙일괄 등록과 인증으로 전자적인 유일성을 확보하고, 중앙등록기관의 선화증권의 그 소지인 등록, 인증에 의해서 전자적인 유통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볼레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종이선화증권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앙일괄등록기구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인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어떤 이 유효성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시스템에 이렇게 송신 또는 수신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서류가 유일한 서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 가서 보면은 수입 신고 필증, 수출 신고 필증을 그 납세 의무자 또는 신고인이 그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게 하는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력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자 문서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괄등록기구에 이제 등록이 되는 전자 문서의 경우에도 그 인증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의 제3의 그 기구 3자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쭉 볼게요. 지금 2번 특징 엄격한 기밀성을 유지한다. 모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모든 정보의 엄격한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 3자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자야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약집 존재 룰북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어떤 여기 안에서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본래로 규약집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를 해서 기존의 국내 법규와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법률적인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간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트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지만 볼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규칙이 따로 존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뭐 룰북 이렇게 말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